안녕하십니까. 신의열 국방비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을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오는 10월까지 완공을 지시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에서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술과 자본자재, 노동력,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의 혹독한 노동환경 때문에 최근 탈영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AFP가 7월 3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평양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 투입 군부대에 대한 일제 인원 점검을 실시한 결과 7천여 명의 병력 중에 60명이 탈영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때문에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건설에는 근영국 여단과 제8건설국 병력이 동원됐는데요. 지난 5월까지는 대대별 탈영자 숫자가 1명 안팎이었지만 공사 속도가 빨라진 6월에는 하룻밤 사이에 60명이 탈영하면서 당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의 목숨을 건 탈영이 급증한 것은 이해주거나 줄여주거나 마찬가지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건설 속도를 높이라는 당국의 재촉 때문에 현장 근무자들은 하루 2~3시간만 자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쓰러지는 군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이 병원이 최고 존엄의 특별 지시로 지어지는 만큼 성과를 초과 달성해서 윗선의 눈에 띄기 위해서 군인들을 더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 노동자들의 이 같은 혹사는 둘째 치더라도 콘크리트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또 콘크리트를 붓는 속도전 건설 방식으로 병원 자체가 부실 공사의 결정판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원 짓는데 웬 깃발이 이렇게 많은지 이 깃발 꽂고 깃발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병부대들이 진입해서 한 7,000명 정도의 공병부대들이 지금 무임금, 유노동 무임금 수준의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무임금의 밥도 안 주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2~3시간밖에 안 자고 자주 보셨듯이 야간 작업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5월까지는 대대별로 1명씩 임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조사를 했더니 60명이 탈영을 했다. 그런데 하루에 60명 탈영인데 그러면 지금 6월 한 달 지났는데 얼마나 탈영하실까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 씨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다시 열고 또 오픈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고존엄이 그렇게 지시를 하시니까 이걸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특히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리만건 전 조직 지도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북한 노동당 조선노동당 최고위의 권력 핵심 즉 조직 인사권 그리고 사법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조직 지도부장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김여정한테 밀려났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능력을 새로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만이가 자체적으로 물자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게 바로 봉쇄 발행이고, 공채 발행을 하면서 그 공채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건설 자재업자들이 완전히 피를 빨아가지고 지금 자재를 국가 입장에서는 공사로고 있죠. 얼마나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거의 배급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에서 하루 2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고 하니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죽거나 그냥 도망가다 어떻게 잡혀 죽는 거 안 잡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잡히면 총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탈영병이 생기고 있는 모습 정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너무나 큰 덩치의 이런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서 콘크리트가 양생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 위에 또 붙고 하면 이게 정말 부실 공사 아닙니까? 우리 콘크리트 양생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여기 불과 반년 만에 이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거기에 내장 공사까지 하고 죽기까지 다 지어놓고 손을 봐라. 정말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인민사랑을 내세우며 인민을 혹사시켜 병원을 짓고 있는데요. 이 병원이 완공되더라도 여기에서 쓸 약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각 병원에 의약품은 알아서 조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복건성, 지난 5월 말 각 도와 시군 병원에 약품을 자체 제조해서 조달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 의료시설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데일리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보건성은 5월 지시 공문을 통해서 각 병원 의약품을 자체 제작해 사용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병원과 의료기관들은 의약품 제조를 위한 제조나 생산 설비가 아예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많은 제약공장, 도성 제약공장 등 제약공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술이 떨어지고 의약품 원재료를 조달하지 못해 심각한 의약품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요. 외부 수입으로 조달하던 의약품조차 최근 국경 폐쇄로 인해 조달이 끊기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었다고 선전해왔는데요. 북한 지도부가 오랫동안 이런 망상 속에 살더니 이제 꿈과 현실을 구분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제약을 할아칠 복건성이라고 하는데 보건에 기존 상식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보건에 아무것도 선수쳐도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약재를 생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국경 통제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로 지금 6개월 동안 국경 통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밀수를 해서 들어오는 또는 공식적으로 들어오던 이런 약들이 다 끊겨버렸죠. 그리고 거래와 관련해서도 돼지 열병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의학서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이 없죠. 하면서 알아서 약속을 해라라고 했겠습니까? 많은 약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면 빨리 개방을 해야죠. 살기 위해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몇 퍼센트 이들만 호의호식을 하느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 질병과 기아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자들도 이전을 옹호하는 주변인들. 심지어 누군지 정말 참 답이 없습니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여기 진짜 바꿔야 되고. 세 번째 소식인데요.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엄격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에 포함된 2011회계 연도 국방특검법이 상원과 하원의 군 사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태평양 꼭지 고장 즉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을 모두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 조항과 더불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집행 요구도 반영됐습니다. 이 의회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영내 국가들과의 연합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의 재배치를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의회는 주한미군 등 영내 미공군력 현대화를 위한 협상의 전투기 배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국방수권법에 명시했습니다. 새 국방주권법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백악관에 송부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요. 새 국방특검법에 따라서 극동지역의 미군 사력이 얼마